G20 일정을 마치고 내일 우리나라를 찾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어떤 인물일까요? 그를 설명하려면 단연 그의 어마어마한 재력부터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부자 하면 만수르를 떠올리지만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만수르보다 10배 더 부자로 그야말로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재산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빈 살만, 재력뿐 아니라 권력도 움켜쥐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로 국방장관을 거쳐 지난 9월 총리직에 오르면서 명실공히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모두 진 빈 살만 왕세자의 별명은 미스터 에블싱. 바로 모든 게 가능한 남자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죠. 이미 방한 전부터 빈 살만 왕세자의 투숙과 경호는 역대급 규모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빈 살만은 내일 새벽에 도착해서 하루 정도 이 한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빈 살만 일행이 묵을 숙소로 롯데 호텔 400개 객실이 예약됐고 고급 차량도 200대가 동원됩니다. 단 하루 묵는데도 미리 도착한 빈 살만 왕세자의 개인 물품이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개인 헬스 기구까지 포착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큰손인 빈 살만 방한을 두고 세계는 하반기 최대 이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추진 중인 660조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서울의 44배 넓이 저탄소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초대형 사업의 참여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한 소식에 네옴시티 관련 기업의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지 세계 총수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빈 살만의 사업 보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이 사우디 원전 2기 수주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 균형 있게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린 폴란드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지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점찍었습니다. Mogę powiedzieć, że jestem przekonany w 100%, że do takiego wypracowania takiego dokumentu dojdzie. To oczywiście praca dla zarządów firm, które będą tą elektrownię budowały i będą uzgadniały wszystkie szczegóły. 1400메가와트 규모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재빨리 우리 정부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경합 중인데 곧 이뤄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사우디 원전 수주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 균형 있게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 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 가능한 21.6%로 재설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비율을 87대 13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볏짚과 갈대 등 초본계와 미세 조류를 비롯한 해초류, 목재를 기본으로 한 목재를 원재료로 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유와 자동차, 항공, 조선, 해운 분야에서 바이오 연료 활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민관 합동 동맹도 발족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간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G20 일정을 마치고 내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그를 설명하려면 단연 그의 재력부터 소개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력뿐만이 아니라 권력도 움켜쥐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로 국방장관을 거쳐서 지난 9월 총리직에 오르면서 명실공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빈살만 왕사자의 투숙과 경호는 역대급 규모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빈살만은 내일 새벽 도착해서 하루 정도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빈살만 일행이 묵을 숙소로 롯데호텔 400개 객실이 예약이 됐고요. 고급 차량도 200대가 동원됩니다. 단 하루 묵는데도 미리 도착한 빈살만 왕세자의 개인 물품이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개인 헬스 기구까지 포착됐다, 이런 후문도 있습니다. 내일 방한한 뒤에는 우리나라 기업가들을 차례로 만납니다. 내일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과 서울 시내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4조 원 규모의 사우디의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력의 사우디 지도자가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를 갖고 방한한다는 점에서 제2의 중동 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37살의 젊은 지도자 빈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우디 반도 북서부에 네옴시티라는 첨단 미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670조 원을 들여 서울의 44배 크기로 인공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도시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첨단 정보통신과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기반 시설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IT 기반은 삼성과 LG전자, 모빌리티는 현대차, 친환경 에너지는 SK와 하나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할 빈살만 왕세자와 대기업 총수들 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네옴시티의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등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번 방한 기간 중 체결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9년까지 공장을 짓고 20년 동안 연간 120만 톤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양국 간 체결할 양해각서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가 사우디 특수를 계기로 탈출구를 찾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제 통치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갑부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지금 오늘 서울 모 호텔에서 그다음에 삼성그룹 회장, 그다음에 SK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하나 쪽에 김동관 부회장님을 만날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회담이 있을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서 한 20개 그룹 정도의 대표단을 데리고 사우디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의 44배, 그러니까 44배 크기의 초대형 신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어떤 분야가 그럼 거론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7, 80년대 중동 붐을 이끌었던 건설사들이겠죠. 지금 아마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그 네옴시티 중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한 3개 정도인데 네. 거주지, 그러니까 더 라인이라는 그런 거주지를 위한 터널 공사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네옴시티가 이제 산업도시, 바다 위에 짓는 산업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막에다가 스키장을 짓는다고 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관광단지 이게 3개로 되어 있는데 더 라인이라는 그 거주지는
직선이고요. 폭이 한 몇백 미터 정도 되는데 17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벽은 미러라 그래서 거울로 돼 있고 그냥 태양광을 아마 하는 것 같고 170km 하면은 서울에서 대전을 넘어서 약간 넘는 수준 그리고 경부 라인으로 보면 서울에서 김천구미까지거든요. 네. 좀 황당하기는 한데 아무튼 뭐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이 됐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건설 기업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네옴시티 사업이 공식 사업비만 해도 700조 원이 뭐 넘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죠. 그렇죠. 이제 이게 뭐 1년 안에 700조는 아닐 거고 네. 공사 기간 뭐 10년, 20년 동안 700조일 건데 우리나라가 내년도 이제 국회 정부가 예산안 제출한 게 639조 원이거든요. 네. 그걸 넘고 그리고 지금 700조에 한 2배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사막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정말 생각대로 사우디 생각대로 간다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면 최근에 한 200억 달러, 그러니까 2013년, 14년 그때 고유가였거든요. 그때 한 600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네. 지금 고유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구매력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 우리 해외 건설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또 우리가 무역 적자로 경제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만약 기업들이 이렇게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면 경제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있겠네요. 이제 좀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무역 적자는 올해나 뭐 길어야 내년 상반기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해외 건설이거든요. 해외 건설이라서 사실 우리 무역 적자는 상품 수출입이라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경상수지 쪽에는 분명히 뭐 일정 부분 매해마다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수지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